2026년 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 붉은 휘장과 황금빛 샹들리에가 뿜어내는 화려한 빛 아래 중국 공산당의 심장부에서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정치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주최하는 춘절 단배식입니다. 관영 매체들의 카메라는 연 회장을 가득 메운 이 영여 명의 각계 인사들과 그들의 환한 미소 그리고 희귀양양한 분위기를 송출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태평성대와 당의 단결을 과시하는 축제의 장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렌즈 밖의 현실, 그 화려한 포장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곳에는 전례 없는 정치적 긴장감과 숨막히는 공포, 그리고 최고 권력자의 깊은 고립감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올해의 단배식은 단순한 명절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재편, 숙청의 피바람,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암호들로 가득 찬 정치적 미스터리 극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관영 매체의 선전 뒤에 숨겨진 2026년 중국 정치의 진실을 파헤치고 최고 지도자의 굳어버린 표정 속에 감춰진 권력의 위기를 정밀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행사의 개최 시점부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무원 단배식은 음력 12월 28일, 즉 섣달 스무여드레에 열렸습니다. 설날을 이틀이나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관례를 되짚어보면 국무원 단배식은 거의 예외 없이 섣달 그 전날, 즉 제석 하루 전에 열려왔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2017년과 바로 올해 2026년뿐입니다. 2017년의 경우 1월 27일이 섣달 근음이었고 25일에 단배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공식 연휴가 2월 15일부터 9일간이나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틀이나 앞당겨 행사를 치러야 했을까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혹은 누군가의 눈치를 보듯 서둘러 치러진 이 행사는 중남해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행사장의 주인공 시진핑 주석의 표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TV의 뉴스 화면에 포착된 시 주석의 모습은 우리가 기억하는 절대 권력자의 위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24년 용의 해를 맞이하며 보여주었던 그 자신만만하고 여유로운 용마 정신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2026년 단배식장에 들어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얼굴에는 짙은 피로와 감출 수 없는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카메라가 그를 클로즈업할 때마다 시 주석의 얼굴 근육은 부자연스럽게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짜낸 듯한 미소, 이른바 고소만이 간간히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뺨의 근육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독재자의 본능적인 두려움이 투영된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장유협과 류전리라는 군부의 거물들을 숙청했을 때만 해도 그는 마치 승리자처럼 보였습니다. 1월 20일 열린 고위 간부 연토회에 입장할 때 정적을 제거했다는 쾌감에 젖어 걷던 그 당당하고 오만한 발걸음은 불과 20여일 만에 초상집 주인과 같은 침울함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야심차게 단행한 숙청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장유협을 제거하면 군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군대는 침묵 속에 분노하고 있고 관료사회는 복지부동으로 일관하며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인대 상무위원장 자오로지조차 장유협과 류전리의 면직 처리에 협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리 씨 역시 반부패 성과 보고에서 이들의 사건을 제외하며 시 주석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배식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 시진핑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권력 투쟁의 불길이 자신을 향해 타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고립무원의 외딴 섬에 갇힌 형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참석자 명단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주룽지, 원자바오, 리루이환 등 당의 원로들은 이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령의 나이를 이유로 들 수 있겠지만 이는 단순한 불참이 아닌 정치적 보이콧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당내 원로들이 시진핑의 현재 노선, 특히 군부 대숙청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그를 위해 병풍을 서주지 않겠다는 무언의 항의인 것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후진타오 시대의 옛 장군들이었습니다. 차오강룽 전 국방부장과 판창룽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그들입니다. 이미 은퇴한 지 오래인 이 노장들이 다시 불려나온 이유는 명백합니다. 시진핑이 현재 군부 내에서 믿고 맡길 사람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장유협과 류전리가 숙청된 이후 중앙군사위원회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장승민은 기율위원 출신으로 군령권과 군정권을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며 군 내부의 신망도 두텁지 않습니다. 결국 시진핑은 자신의 정적이었던 후진타오 계열의 옛 장군들까지 불러들여 군의 동요를 막아보려 하는 매우 궁색하고도 위험한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닙니다. 총구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중국 공산당의 철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진핑은 단배식 연설에서 2025년이 매우 평범하지 않은 한 해였다고 회고하며 국내외 정세의 복잡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정력을 유지하면 작은 승리가 모여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이곳의 풍경이 독보적으로 좋다던 호기로운 자화자찬과 비교하면 올해의 연설은 마치 어두운 밤길을 걸으며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 부르는 휘파람 소리처럼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이것은 전략적 정력이 아니라 전략적 후퇴이자 정치적 괴멸의 징후입니다. 인민대회당의 둥근 테이블에 앉아 억지 웃음을 짓고 있는 이 영명의 관료들. 그들은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인민을 대표해 만두를 먹고 있는 자신이 내일은 진성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계급의 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이 2026년 춘절 베이징의 진짜 분위기였습니다. 화려한 연회는 사실상 권력의 공백을 가리기 위한 거대한 위장막이었으며 시진핑 주석의 굳어버린 표정은 그 위장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절한 사투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의 불빛이 꺼진 뒤 베이징의 밤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단배식장에서 보여준 불안한 눈빛은 사실상 중국 인민해방군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지휘 공백 사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2026년 중국 정치 지형을 뒤흔든 가장 큰 사건, 바로 장유협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대한 전격적인 숙청을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유협은 단순한 군부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진핑 주석의 부친 시중신과 자신의 부친 장종신이 전우였던 인연으로 맺어진 이른바 홍위대의 핵심 인물이자 시진핑의 가장 강력한 군부의 철벽 방패였습니다. 류전리 역시 실전 경험을 갖춘 몇 안 되는 맹장으로서 군의 작전 능력을 총괄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들을 제거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마치 썩은 살을 도려내듯 과감하게 단행된 이 숙청은 그러나 예상치 못한 거대한 역풍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바로 군권 진공 상태입니다. 장유협과 류전리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대한 구멍이 뚫렸습니다. 시진핑은 이들을 제거하면 군이 자신에게 더욱 충성할 것이라 믿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군 내부는 혼란에 빠졌고 장군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재 중앙군사위원회에 남아있는 고위 장성은 장승민 기율검사위 석이 단 한 사람뿐입니다. 하지만 장승민은 군의 작전이나 지휘를 담당해온 무장이 아니라 군 내부의 부패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칼잡이에 불과합니다. 전쟁을 지휘하고 군심을 결집시켜야 할 자리에 동료의 뒤를 캐고 감옥에 보내는 검찰관만이 덩그러니 남은 셈입니다. 장승민 혼자서는 200만 인민해방군을 통솔할 수 없으며 야전 군인들의 존경과 복종을 이끌어내기에는 그의 권위와 경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선택한 카드는 놀랍게도 과거로의 회귀였습니다. 단배식장에 차오강템과 판창룽이라는 두 명의 노장군이 등장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차오강템은 후진타오 시대의 국방부장이자 군사위 부주석이었고 판창룽은 그 뒤를 이은 인물입니다. 이들은 시진핑 시대의 새로운 피가 아닌 이미 역사 속으로 퇴장했던 낡은 칼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정치적으로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계파로 분류되는 인물들입니다. 2022년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가 강제로 퇴장당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다시 그 세력의 장군들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시진핑의 군 장악력이 바닥을 쳤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현재 군부 내에 믿고 맡길 자기 사람이 전멸했다는 것을 자인한 꼴입니다. 시진핑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이 척결하려 했던 구시대의 인물들에게 다시금 군의 안정을 부탁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는 군권은 당에서 나온다는 공산당의 대원칙이 흔들리고 시진핑 1인 천하라고 믿어졌던 권력 구조가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오강택과 판창룽의 재등판은 베이징의 8일 빌딩에 묘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진핑과 원로들 간에 모종의 타협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무성합니다. 즉, 장유협과 류전리를 제거한 후 폭풍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시진핑이 군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최소한의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로들의 개입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이미 쫓겨났던 호랑이를 다시 우리 안으로 불러들인 격이나 다름없습니다. 후진타오 계열의 장군들이 다시 권력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시진핑의 군부 장악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인사가 군 내부의 시스템적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유협의 낙마 이후 군대 내에서는 다음은 누구 차례인가? 라는 공포와 함께 왜 우리가 희생되어야 하는가? 라는 분노가 동시에 퍼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군인들은 그것이 권력 투쟁의 수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군의 충성도에 치명적인 균열을 냈습니다. 과거 시진핑의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군대는 이제 명령을 듣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태업 상태에 가깝습니다. 장승민 기율위 서기와 시진핑 주석 사이의 신뢰관계 또한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장승민 역시 언제든 토사구팽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시진핑에게 전적인 충성을 바치기보다는 자신의 생존을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진핑과 장승민, 이 두 사람 사이의 정치적 상수는 이미 0으로 수렴했습니다. 불신의 불신은 언제든 거대한 화염으로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2026년 춘절, 중국군은 머리가 잘려나간 거인과도 같습니다. 지휘부는 공백 상태이고 병사들은 동요하고 있으며 다시 불려온 노장군들은 시진핑의 구원투수가 될지 아니면 그를 겨누는 또 다른 칼날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시진핑이 장유협이라는 정적을 제거하며 얻은 것은 안정이 아니라 통제 불가능한 혼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서 시진핑은 점점 더 깊은 고립의 뜻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군부의 동요 속에서 최고 통수권자인 시진핑 주석의 행동은 그 어느 때보다 기이하고 방어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군사 전문가들과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가장 주목한 것은 그의 동선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국의 지도자들은 춘절을 앞두고 군부대를 직접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군복을 입은 채 식사를 함께하며 군 통수권 장악력을 과시해왔습니다. 시진핑 역시 과거에는 남중국해의 함정에 오르거나 국경 수비대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진핑은 올해 군부대 방문을 전면 취소하고 오직 베이징 중남해의 안전가옥이나 8일 빌딩의 지하 벙커로 추정되는 곳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서만 군을 위문했습니다. 화면 속에 그는 굳은 표정으로 원고를 읽어 내려갔을 뿐 현장의 병사들과 눈을 맞추거나 악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군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며 심지어 군 영내로 들어가는 것조차 신변의 위협으로 느끼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더욱이 시진핑의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는 그의 공포심이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베이징 정가에는 시 주석이 지방 시차를 나갈 때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고 오직 전용 열차만을 고집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이는 자신의 전용기가 공군이나 방공부대의 미사일에 의해 격추될 수도 있다는 일종의 피해망상에 가까운 공포를 반영합니다. 자신이 임명한 장군들을 믿지 못해 하늘길을 포기하고 육중한 장갑 열차에 몸을 숨겨야만 하는 지도자. 이것이 바로 일존이라 불리는 시진핑의 초라한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시진핑의 불안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인물이 바로 권력 서열 5위이자 비서실장 격인 차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중국에서 가장 바쁘고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장유협과 류전리의 숙청 이후 차이치는
시진핑을 대신해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그는 중앙과 지방을 오가며 시진핑 사상을 설파하고 동요하는 관료들을 다잡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차이치의 미디어 노출 빈도는 비정상적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그가 실세임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 정권이 건재함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인간 방패로서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차이치의 방패막이 역할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지금 시진핑을 대신해 모든 화살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군부 숙청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은 고스란히 차이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당 원로들과 혁명 원로 2세들인 홍위대 그룹이 차이치를 향해 장유협의 체포 경위와 생사 여부를 해명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원로들은 시진핑에게 차이치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태를 수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려옵니다. 차이치는 지금 원로들의 면담 요청을 거부하고 장유협 가족의 면회조차 불허하며 철저히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이는 그가 벼랑 끝에 서 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장유협의 아들 장선이 시진핑에게 보냈다는 친필 서신의 존재입니다. 이 서신은 베이징 정가에 떨어진 정치적 바늘 미사일과도 같았습니다. 장선은 편지에서 아버지의 체포 절차가 위법하며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며 사실상 시진핑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이는 과거 모택동 시대나 등소평 시대에도 보기 드문 최고 권력자를 향한 공개적인 항명입니다. 더 나아가 류사오치의 아들인 류위안 상장까지 시진핑에게 권력 이양을 요구했다는 설이 돌면서 홍위대 집단의 집단 반발은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정권의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태자당과 홍위대 세력,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으로 믿었던 시진핑이 이제는 자신들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세운 당과 군대를 네가 망치고 있다는 그들의 분노는 시진핑이 가진 혈통적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의 봄, 시진핑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군권은 진공 상태에 빠졌고 측근인 차이치는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으며 한때 동지였던 홍위대 세력은 이제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강인한 척 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중남해의 깊은 밤, 시진핑이 느끼는 것은 뼈에 사무치는 한기뿐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벽 너머에서는 그를 비웃는 민심의 목소리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 중남해의 높은 담벼락 너머로 은밀하게 퍼져나가는 것은 권력투쟁의 소문만이 아닙니다. 권력의 가장 밑바닥, 즉 체제를 지탱하는 말단, 조직에서부터 최고 지도자를 향한 냉소와 조롱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베이징 시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한 편의 짧은 대화는 현재 중국 공산당의 통제력이 심리적으로 이미 붕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6년 1월 27일 밤 춘절을 앞두고 감시 대상이 된 베이징의 한 노인과 그를 감시하러 나온 일선 경찰관 사이에서 오간 실제 대화라고 전해집니다. 통상적으로 공안은 당에 충실한 칼로서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감시를 당하던 노인이 왜 죄 없는 늙은이들을 이렇게 괴롭히느냐고 따져 물었을 때 경찰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는 그저 맷돌일 뿐입니다. 위에서 돌리면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죠.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그럼 맷돌은 누가 돌리는가? 경찰관이 답했습니다. 당나귀가 돌리지요. 저희는 당나귀가 끄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 당나귀는 누구 말을 듣는가? 그러자 경찰관은 주위를 살피더니 나지막이,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당나귀는 돼지의 말을 듣지요. 우리의 최고 지도자가 바로 그 돼지니까요. 이 짧은 우화 같은 대화는 시진핑 체제의 선전선동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맷돌인 경찰, 당나귀인 중간 관료, 그리고 그 위에 군림하는 돼지인 최고 지도자, 체제를 수호해야 할 경찰들조차 자신들의 지도자를 돼지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진핑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공포에 의한 복종은 있을지언정 존경에 의한 충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14억 인구를 스마매고 있는 거대한 감시 시스템의 나사가 사실은 내부에서부터 녹슬어 부서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롱의 기류는 비단 거리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의 목소리이자 선전기관인 관영 매체들조차 이제는 교묘한 방식으로 시진핑을 비꼬는 이른바 고급 흑에 가담하고 있는 징후가 포착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화통신의 최근 보도 행태입니다. 시진핑이 장유협과 류절리 등 군부 핵심 인사들을 모두 숙청하고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 그 시점에 신화통신은 뜬금없이 시진핑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울타리 하나에도 말뚝 3개가 필요하고 영웅 하나에도 3명의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것은 겉보기에 단결을 강조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보면 이는 잔인한 풍자입니다. 자신의 손발을 다 잘라버리고 홀로 남은 시진핑에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지 않으냐라고 비웃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하려다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 독재자의 처지를 그의 입을 빌려 타격하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인 것입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시진핑이 빈곤 가구를 방문해 질병으로 인한 빈곤 문제를 심층 연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라면 왜 아픈 사람에게 약이나 돈을 주지 않고 연구를 하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통신은 시진핑의 이러한 지시를 자애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포장했지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중국 인민들에게 그것은 민생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지도자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기사로 읽힙니다. 이처럼 관영 매체의 펜끝과 일선 경찰의 말끝이 모두 시진핑을 향한 조롱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 표출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선 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비웃음입니다. 독재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우스꽝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이징의 경찰들이 자신들의 보스를 돼지라고 부르고 관영 매체가 그를 벌거벗은 임금님 취급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정권의 수명은 이미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의 중국은 겉으로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지만 그 깃발을 들고 있는 손들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당나귀는 돼지의 말을 듣는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베이징의 뒷골목을 넘어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때 시진핑이 쌓아올린 견고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인민대회당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은 꺼졌고 2026년 춘절의 연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남겨진 것은 축제의 여운이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도사린 거대한 권력의 공백과 불안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시진핑 주석의 굳어버린 표정과 텅 빈 군 지휘부 그리고 베이징 뒷골목에서 들려오는 민심의 조롱을 통해 중국몽의 화려한 포장지 아래 감춰진 적나라한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장유협과 류전리라는 군부의 두 기둥을 뽑아버림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영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충성스러운 군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명령에 불복종하는 침묵과 시스템적인 저항만이 남았습니다. 은퇴한 노장군들을 다시 불러들여야만 했던 그의 절박한 선택은 현재 중남해의 권력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모래성 위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군권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금어는 이제 시진핑에게 가장 두려운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군대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언제든 그의 등 뒤를 겨눌 수 있는 시한 폭탄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나귀는 돼지의 말을 듣는다는 시중의 유행어는 14억 인민의 마음속에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멸시와 조롱이 들어찼음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을 잃은 민심과 충성심을 잃은 군대, 이것이야말로 독재자가 맞이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 말의 해입니다. 역사적으로 병오년은 대격변과 혼란이 잦았던 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용마 정신을 외치며 힘찬 도약을 약속했지만 지금 그가 올라탄 말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벼랑 끝을 향해 질주하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경제는 침체하고 외교는 고립되었으며 이제 마지막 보루였던 군권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시대의 황혼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베이징의 거리, 하지만 그 밑바닥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진핑이라는 고립된 섬이 과연 이 거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26년의 말발굽 소리가 그의 권력을 짓밟는 장송곡이 될까요?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2026년 춘절, 그 화려했던 단배식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몰락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